그래도 어디야? 공짜로 이용하잖아. 응? 날아갔은 건데. 그렇지. 있어야죠. 당연한 거 아니야? 자, 봐라. 이제 신경계야, 신경계. 에? 신경계를 보면, 자, 신경계는 이제 뉴런이 모여갖고 신경세포가 모여갖고 되는 거지. 근데 신경계를 갖다가 우리가 이 전체의 계통도를 알고 있어야 돼. 이게 머리에 있어야지만이 여기에다 살을 붙이면 되거든. 그러면 신경계는 뭘로 돼 있냐? 신경계는 잡아라. 뭘로 돼 있어? 중추신경계하고 뭘로 돼 있냐? 말초. 그렇지. 말초신경계도 돼 있지. 중추신경계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거. 우리가 말하는 사고라든지 추리 판단 같은 거 하는 거지. 그 다음 중추신경계에서 뻗어나가서 온몸에 분포하는 걸 뭐라 그래? 말초신경계라고 그러지. 응? 이해됐냐? 중추신경계는 여기서 감각기에서 온 자극을 판단해가지고 어떤 운동기한테, 반응기한테 명령을 내리는 거야. 하고 얘는 뭘로 구성됐냐? 명령을 내리고 얘가 연합뉴런으로 구성되어 있어.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뻗어나온 내신경이라든지 척수신경은 연합뉴런이 아니야. 뭐야? 운동뉴런이야. 운동뉴런. 조심해야 돼. 그 시험 잘 나온다. 그러면 이 말초신경계는 자, 그래가지고 저 중추신경계는 뭐로 나누냐? 뇌하고 뭐로 나눠? 척수로 나오지. 근데 뇌하고 척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치면 안 돼. 그러니까 뭐에 의해서? 두개골, 얘는 두개골에 의해서 보호돼. 뼈에 의해서. 근데 얘는 척추 속에서 보호된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뇌는 또 뭐로 나누냐? 뇌는 기능에 따라 대뇌, 소뇌, 간대. 그렇지, 간뇌, 그 다음에 중간뇌, 연수. 내교, 연수로 나눈다. 그리고 이 세 개가 같은 라인에서 줄기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뭐라 그래? 세 개 앞에서 네줄기라고. 이해됐지? 네. 그리고 이제 말초신경계는 뭘로 나누냐? 그게 야, 뭐에 따라? 자, 기능에 따라 뭘로 나누냐? 신성이랑 뭐가 달랐어? 아니. 그거는 해부학적으로 어디서 위치하느냐에 따라 뻗어나오느냐에 따라서 나누는 거고, 기능에 따라는 구심성 신경하고 뭐야? 원심성 신경으로 나누는 거야. 응? 뭔 말인지 알겠지? 네. 근데 구심성 신경은 다른 말로 하면 뭐야? 감각신경이라고 그러지. 네. 그리고 원심성 신경을 우리는 뭐라 그래? 운동신경이라고 해. 자, 그러면 구심성은 기억이잖아. 이렇게 외우면 돼. 원심성은 뭐야? 이응이야. 그리고 구심성 신경은 뭐냐? 감각기에서 받은 자극을 갖다가 중추신경한테, 중심한테 전달하는 거잖아. 이렇게 원의 중심을 향해 간다 해서 구심성 신경이고, 그러면 이제 중추신경계에서 어떤 판단을 내리지, 그 명령을 내리지. 그러면 뭘 원자? 중심에서 멀어진다 해서 원심성 신경이 나는 거야. 운동신경. 이해됐어? 네가 엄마한테 잘 말해 또. 응? 확실해 네가. 너는 어떤 생각 갖고 있어? 상관없어요. 생각을 하지란 말이야. 네가 세상신경 봐봐. 세상신경은 뭘로 나누냐? 자율신경으로 나누지.
원심성 신경이, 그러니까 얘는 봐봐, 감각기에서 어디로 가니? 자극이 중추신경으로 가지. 얘는 중추신경에서 내린 명령이 어디로 가는 거야? 반응기로 가는 거지. 얘는 자극이, 얘는 명령이. 이해됐어? 네. 그리고 체성신경은 대뇌하고 연결돼 있어. 그러니까 대뇌의 지배를 받아 라고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 골격근이라고 말해. 수위근이라고 해. 근데 자율신경은 자율신경의 자율적인 지배를 받아. 그러니까 대뇌하고 연결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이 아니야. 심장근, 내장기관, 소화, 분비샘은 불수의근이야.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어. 이해되지? 심장근이 수의근이면 자살 졸라 쉬워져. 숨쉬지, 심장 뛰지 마. 뭔지 알아? 근데 이 심장은 지 마음대로는 안 되지. 그리고 이 자율신경은 또 뭘로 나눌 수 있다? 응? 교감신경하고 뭘로 나눈다? 그렇지. 그리고 교감신경은 주로 흥분이야. 부교감신경은 완화, 릴렉스야, 이완이야. 그러다 보니까 얘들은 하나의 기관에서 서로 반대되는 작용을 해. 그러니까 뭐라 그래 우리가? 이걸 기량작용이라고 그러지. 근데 봐봐. 근데 교감신경은 전부 다 어디서 나온다? 척수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전부 다 교감신경은 무슨 신경이다? 척수신경이다. 근데 부교감은 좀 틀려. 부교감은 어디서 나와? 중간내, 연수에서도 나와. 그러다 보니까 얘들은 대신경에서 빠져나오는 거고, 얘는 또 뭐에서도 빠져나온다? 척수에서도 빠져나와. 그러니까 척수신경도 된다. 즉 교감신경은 온이 어디서 빠져나온다? 척수신경에서. 부교감신경은 중간내하고 연수에서 빠져나오니까 뇌신경도 빠져나오고, 척수에서도 빠져나오니까 척수신경도 빠져나와. 자, 봐라. 신경계는 크게 뭘로 나온다? 중추신경계하고 말초신경계로 나와. 중추신경계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으로서 뇌하고 척수가 있지. 근데 이제 말초신경계는 중추신경계에서 온몸으로 뻗어나오는 신경이야. 갖고 뭐가 있다? 기능상으로는 구심성 신경하고 원심성 신경이 있어. 근데 이 원심성 신경에는 뭐가 있어? 체성신경하고 자율신경이 있어. 자율신경에는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이 있어. 체성신경계는 대뇌와 연결이 돼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어. 수의근이야, 골격근 같은 거. 근데 자율신경계는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 불수의근이야. 대뇌의 지배를 안 받아. 그래가지고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이 있는데, 교감신경은 주로 흥분, 그리고 부교감신경은 주로 완화야. 이해됐니? 그 다음 이제 봐봐. 이게 기능상으로 나눈 거고, 이제 해과학적으로 말초신경계를 나누면 뭐가 돼? 뇌신경하고 뭐가 돼? 척수신경입니다. 자, 뇌신경은 뭐야? 뇌에서 뻗어나온 거야. 그러니까 얘는 연합뉴런 아니야. 자, 얘는 봐봐. 이거는 해부학적으로 나온 거야.
척수신경은 야 좌우 몇 쌍이야? 12쌍이다. 갖고 주로 얼굴에서 뻗어나와. 척수신경은 좌우 그렇지 31쌍. 주로 몸에서 뻗어나와. 근데 애외는 있어. 애외는 있어. 뭐 있어? 애외가 뭐가 있어? 자, 눈의 교감신경. 야, 교감신경은 어디서 뻗어나온다 했어? 척수. 무조건 척수예요. 근데 얘는 얼굴에 분포하지만 얼굴에 분포하지만 얼굴에 분포하지만 척수신경에서 뻗어나온 거야. 이해됐지? 교감신경이니까 얼굴에 분포하지만 내 신경에서 뻗어나온 게 아니라 뭐다? 척수신경. 이해되냐? 그리고 심장이라든지 소화기관의 부교감신경. 몸에 분포하지만 몸은 원래 척수신경이야 돼. 근데 얘는 어디서 뻗어나온 거야? 몸에 분포하지만 내신경에서 뻗어나온 거야. 왜 그러냐면 야 연수가 무슨 기능을 해? 우리가 있잖아 심장 호흡운동 그 다음에 소화운동을 담당해. 그러면 야 여기는 심장하고 소화기관이지. 부교감신경이 있지만 온몸에 분포하지만 척수신경이 아니라 어디서 뻗어나온 거야? 연수에서 뻗어나오니까 내신경. 이해됐어? 이렇게 구분하면 돼. 그래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너는 오늘 핸드폰 안 갖고 왔을 거 아니야? 네. 찍어? 핸드폰 없는데. 핸드폰 없어요. 뭐라고? 핸드폰 없어요. 찍어서 줘? 보셔야죠. 이 새끼는 언제 철이 들릴까? 경주에는. 아니 어쩐지 수업 끝나자마자 바로 나가더라. 내가 그때 잡았어야 되는데. 응? PC방 가면 진짜 있는 거 아니야? 있겠지. 안 잡으러 가요? 나는 이제 내가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갔다 와봐. 이따 쉬는 시간에 한번 갔다 와볼까? 여기 갔을 것 같은데? 오늘은? 근데 김준이 또 머리가 좋아가지고 또 외교를 아니야. 당해가지고 따뜻한 거 아니야?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그래갖고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 내신경과 척수신경은 연합뉴런으로 구성되어 있다. 맞아 틀려? 성렬아. 내신경은 뭐라고요? 내신경과 척수신경은 연합뉴런으로 구성되어 있다. 선생님 말했지? 뇌와 척수, 중추신경계를 이루는 게 바로 여기서 연합뉴런이라고 했지. 근데 얘는 뇌신경하고 척수신경은 거기서 뻗어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중추신경계를 구성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뭐야? 연합뉴런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야. 운동률인가? 그렇지. 뻗어나오니까. 운동률하고 뭐 그게 있지. 야, 내신경과 척수신경을 이루는 신경에는 부교감 신경이 있다.
야, 얘는 부교감 신경이 있지. 교감하고 부교감이 있지. 예. 왜 쌍을 입어? 교감하고 부교감이니까. 그리고 내신경은 뇌를, 척수신경은 척수를 구성한다. 아니라겠지. 아니요, 거기서 뻗어나오고. 뻗어나온 거라 그랬지. 이해됐지? 예. 그럼 보자. 자, 책 96페이지에 보면 신경계는 감각기에서 보낸 정보를 받아들이고 전달된 정보를 분석하여 반응 명령을 내리며 이 명령을 반응기에 전달하는 기관계다. 갖고 사람의 신경계는 뇌와 척수로 구성된 중추신경계와 온몸에 퍼져 있는 말초신경계로 구분하지. 그래갖고 중추신경계에서는 뇌와 척수를 구성하고 이 뇌에서 뻗어나온 신경이 12쌍. 척수에서 뻗어나온 신경이 31쌍이지. 얘들은 뇌신경이나 척수신경은 뇌나 척수를 구성하는 게 아니야. 뻗어나온 거기 때문에 뭐야? 뭐에 들어간다? 말초신경계에 들어간다. 자, 그래서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로 구성되고 말초신경계는 뇌에 연결된 뇌신경 12쌍과 척수에서 연결된 척수신경 31쌍으로 이루어졌는데 뇌신경은 대부분 머리나 목 쪽에 분포하는 기관에 분포하고 척수신경은 머리 아래 신체 부위에 광범위하게, 즉 뇌신경은 얼굴 쪽에 분포하고 척수신경은 온몸에 분포하는데 눈의 교감신경은 어디서 뻗어나오는 거다? 척수에서. 그리고 심장이라든지 소화기관에서 부교감신경은 어디서 뻗어나오는 거야? 연수에서. 이해됐지? 그리고 봐라. 옆에 보충자료에 봐봐. 뇌와 척수가 있어. 뇌와 척수는 외부 충격에 손상되기 쉬운 조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단단한 뼈로 둘러싸여 있고 보호된다. 뇌는 두개골에 둘러싸여 있고 척수는 척추에 둘러싸여 있으며 두개골과 척추 안쪽에는 뇌 척수액이 이 뇌와 척수를 둘러싸며 흐른다. 그리고 사람의 뇌는 약 1000여 개의 뉴런으로 구성됐다. 뇌의 무게는 몸무게의 2%밖에 안 되지만 산소 소비량은 20%를 차지하고 전체 혈액의 20%가 흘러.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산화탄소, 연탄가스를 마셔. 그러면 이 새끼가 이산화탄소가 되고 싶어갖고 뇌로 흡입하잖아. 그럼 뇌가 갖고 뇌로 공급되는 산소를 뺏어가는 거. 그러면 뇌세포가 파괴되잖아. 그러니까 일산화탄소를 조금만 마시면 바보가 돼. 많이 마시면 뒤지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내가 엄청나게 산소도 많이 소비하고 전체 혈액량도 많이 든단 말이야. 이해됐냐? 그러면 이제 중추신경계를 보자. 중추신경계를 보면 야, 진짜 잡으러 간다. 끝나고 쉬는 시간에 몇 층이지? 7층이냐? 예. 한번 내려가보자. 경규 성민아, 우리 예상이 맞는가 보자. 100% 맞을걸? 이 새끼 엘리베이터 안 타고 바로 사달거든? 그러면 7층 갔지. 100%. 이 새끼는 왜 이렇게 머리가 단순하냐? 뻔히 모르겠어? 선생님 클리닉 9층 갖고 하면 안 될까요? 그러더라고. 100% 뭐야? 튄다는 거지. 아이고야, 그렇구나. 봐봐. 중추신경이야. 중추신경은 뭘 이루어졌다? 뇌와 척수를 이루어졌지. 그러면 첫 번째 뇌를 보자. 뇌는 구조와 기능을 알아야 돼. 뇌는 봐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 하고 전체에 제일 많은 부분은 누가 차지한다? 뇌내지. 그 다음 여기에 뭐가 있어? 손에. 우리 뒷골이 당긴다 그러지.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어? 간내가 있어. 응?
여기에 또 뭐가 있어? 여기에 중간. 그리고 여기에 줄기같이 생긴 부분에 볼록 튀어나온 데가 있지. 네. 여기가 뭐다? 내교. 외교. 그리고 제일 밑에가 뭐다? 연수야. 이 세 개를 묶어서 우리는 뭐라 그래? 내줄기라고 그러지. 내줄기지. 네. 야, 내줄기는 생명활동의 중요한 부분이야. 생명 유지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부분이야. 그러다 보니까 뇌졸기가 다치지. 스스로 생명 유지가 안 돼. 지금 뭐냐면 옆에 봐봐. 97페이지에 내사하고 식물인간이 있지. 즉 봐라. 내사라는 건 대뇌 겉질이 기능이 상실된 거야. 내가 죽은 거야. 그리고 뇌줄기도 기능을 안 해버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얘는 그냥 우리 이렇게 자가호흡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산소 생명유지기를 달고 살아야 돼. 근데 식물인간은 대뇌 폐질, 대뇌는 죽었지만 뭐가 살아있어? 나머지. 뇌줄기가 살아있는 거야. 뇌줄기 특히나 봐봐. 연수에서 심장박동, 호흡운동, 소화운동을 담당하잖아. 그러니까 혼자서 숨도 쉬고 다 하는 거야. 소화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생명유지 장치를 안 달아도 돼. 근데 내사는 다 생명유지도 안 돼. 스스로 자가호흡도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생명유지기를 달고 살 수밖에 없지. 근데 이제 뭐 보호자들이 동의하면 내사를 갖다 이제 뭐 내사는 이제 뭐 사람이 이 생명유지만 끊으면 죽는 거니까 할지. 그래갖고 뭐 본인이 옛날에 장기 기증 한다고 했으면 그 장기 기증 하는 거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뇌줄기도 뇌줄기가 손상되면 스스로 생명유지가 힘들어.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첫 번째 대뇌를 보자. 대뇌는 당연히 우리 몸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있지. 근데 봐라. 옆에 저기 96페이지에서 봐라. 자, 옆에 뇌줄기는 내간이라고 그래. 중간내 내교 연수를 합하여 뇌줄기 내간이라고 한다. 뇌줄기는 생명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뇌줄기를 다치면 생명을 잃을 수 있어. 그리고 수위운동은 팔다리를 움직이는 골격근의 운동처럼 사람의 의지대로 되는 운동이고, 뇌하수체는 어디에 붙어있다? 간내에 붙어있어. 간내에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 그래가지고 시상하부 끝에 있는 기관으로 여러 호르몬을 분비하여 다른 뇌분비샘의 기능을 조절하고, 뇌하수체의 기능은 누가 조절한다? 시상하부가 조절해. 그래갖고 간내의 조절 중추가 누구야? 시상하부야. 이해됐지? 이따 할 거야. 대뇌는 우리가 말하는 고등정신자들, 추리, 기억, 상상, 언어 등의 정신활동을 담당하고 감각과 수위운동 조절하고, 간내는 뭐야? 항상성 조절을 유지의 중추로 체온과 삼투압 등을 조절하지. 그리고 뇌줄기는 중간내는 안구운동, 눈하고 관련된 건 다 누구다? 중간내야. 안구운동과 홍채운동, 동공마사. 뇌교는 대뇌와 소뇌 사이에 정보를 전달하고, 연수는 심장박동, 호흡운동, 소화운동 등을 조절하고, 소뇌는 대뇌와 함께 수위운동 조절하고, 얘가 몸의 평형유지, 우리가 균형감각을 누가 한다? 소뇌가 한다. 그럼 보자. 대뇌부터 보자. 대뇌는 좌우방구로 돼 있어. 이렇게 좌우방구로 돼 있어. 근데 여기가 애가 좌방구고 애가 우방구. 근데 얘가 연수에서 교차가 돼. 반대 방향. 그러니까 좌방구 다치지.
오른쪽이 나오고 우방보다 치지 왼쪽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얘는 겉질하고 뭘로 돼 있다? 속질로 돼 있다. 자, 성렬아, 호두가 밖에는 브라운색이지. 속에 열매는 뭐야? 무슨 색이야? 흰색이야. 그러니까 얘도 똑같아. 겉질이 회색질이야. 어? 속질이 뭐다? 백질이야. 근데 누가 더 중요하다? 스킬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아니야. 겉질이 중요해. 왜? 겉질에는 신경세포체가 있고 속질에는 신경돌기. 그러니까 신경세포체가 뉴런에서 얘 핵이 있어갖고 뉴런의 생명활동을 조절하죠. 핵심적이잖아. 그러니까 누가 더 중요해? 겉질. 겉질에서 우리가 말하는 고등정신작용이 다 일어나. 겉질이 더 중요해. 이해됐어? 그래서 좌우방구로 돼 있고, 야, 대뇌는 좌우방구로 돼 있고, 그냥 얘가 고등 정신활동 그리고 감각과 수위운동 조절 중심. 이해됐지? 그럼 보자. 자, 대뇌는 97페이지에 나왔어요. 좌우 두 개의 방구로 이루어졌으며 표면에는 주름이 많다. 왜? 주름이 많아야지 뇌 용량이 커지는 거야. 아인슈타인한테 죽기 전에 아인슈타인 죽기 훨씬 전에 의학자들이 아인슈타인한테 부탁을 했어. 너 죽고 난 다음에 해부해봤대? 그러니까 그래 해봐. 그랬더니 진짜 죽고 난 다음에 봤더니 평상 일반인보다 주름이 20%가 많아. 그러니까 뇌 용량이 많으니까 그 사람 천재인 거야. 그리고 겉질과 속질로 보면 되지. 바깥쪽을 싸고 있는 겉질은 주로 신경세포처가 모인 회색질이고 안쪽 속질은 축삭돌기가 모인 백색질이야. 따라서 추리, 기억, 상상, 언어 등의 정신활동을 담당하고 감각과 수위운동을 조절하는 중추가 겉질이 아니? 대부분 겉질에서 난다. 그리고 자, 좌방구는 대뇌의 좌방구는 몸의 오른쪽 감각과 운동을 담당하고 우방구는 왼쪽 감각과 운동을 담당하고. 야, 대뇌에 들어오는 신경의 대부분이 어디서 교차가 있나? 연수에서 교차가 있나? 대뇌의 거칠 부분은 위치에 따라 야, 앞에 부분 뚜껑을 전두엽, 여기 가운데 위에 뚜껑을 두정엽, 옆에를 축두엽, 그리고 뒤에를 후두엽으로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뒤통수를 친다를 후두엽을 강타한다는 거죠. 그럼 보자. 그리고 봐봐. 기능에 따라 감각형, 연합형, 운동형으로 구분하는데 감각형은 감각기에서 오는 정보를 받아들여 감지하고 연합형은 감각 정보를 통합 분석하여 반응 명령을 내리고 정신활동을 담당한다. 그리고 운동형은 연합형의 명령을 받아 수위운동을 조절하는데 야, 전두엽이 주로 말하기 앞에 머리 다치지 말하기가 잘 안 돼. 그리고 두정엽은 말하기, 운동, 감각, 미각, 읽기. 축두엽은 여기 귀하고 후각하고 관계돼. 이제 청각하고 후각. 그리고 후두엽은 시각하고 관계된다. 응? 이해됐지? 그 다음 손해가 있어. 손해도 중요하다. 손해는 얘도 좌우방구로 돼 있어. 응? 근데 손해는 대뇌와 함께 수위운동을 조절해. 그리고 뭘 한다? 평형을. 자, 귀에 보면 뭐가 있어? 방골이가 나고 세 개가 있어. XYZ 축으로.
그리고 이렇게 달팽이관하고 뭐가 있어? 전정기관이 있어. 얘는 방골이관. 얘는 전정기관이야. 금방 이 방골이관에는 림프액이 차 있어. 그리고 가는 털 선모가 있다. 어? 그래가지고 방골이관은 야, 림프액이 관성에 의해서 회전감각을. 그러면 야, 내가 왼쪽으로 회전하지. 그러면 이 산모들은 가는 털은 오른쪽으로 회전해. 그래가지고 관성에 의해서 원래 상태로 있고 싶어서 그러다 보니까 내가 회전 감각을 왼쪽으로 회전하구나 느낀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에도 전정기관에도 선모가 있어. 근데 여기에는 이석이라는 조그만 돌이 있어. 이석이 중력에 의해서 위치라든지 기울기를 준다. 여기로 떨어지지. 똑바로 서 있구나. 옆으로 떨어지지. 비스듬히 서 있구나. 이렇게 느낀단 말이에요. 이렇게 옆에 나왔다. 평형감각기관 옆에 보충자료에 나왔지. 전정기관은 귀의 안쪽 부분에 내이에 위치한 기관으로서 중력의 자극에 따라 이석의 움직임에 의해서 몸의 위치나 자세를 감지하는 위치감각. 방골이관은 귀의 가장 안쪽 부분에 내이에 위치한 기관으로 관성에 의해서 의한 림프액의 움직임에 따라 몸의 이동과 회전을 감지한다. 회전감각. 그러다 보니까 이 손해가 이 내이의 평형감각 기관으로부터는 감각 정보를 받아들여 대뇌와 함께 수위 운동을 조절하고 몸의 평형을 유지한다. 이해됐니? 그러니까 이런 희귀한 병이 있다. 손해 위축증이라는 게 있어. 손해가 갑자기 이제 발병을 하지. 줄어들어. 손해의 기능이 마비돼. 점점. 그러다 보니까 이 손해 위축증에 걸린 사람들은 이제 손발의 수위 운동 조절이 안 돼. 점차 느리게 걷다가 이제 못 걸어. 그러다가 뭐 심장이 멈춘다. 죽겠지.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럼 보자. 그리고 간내가 있다. 간내는 중간내하고 대뇌 사이에 있다 해서 사이단자를 써갖고 간내라고 해. 간내가 뭐의 중추니? 항상성 조절의 중추지. 간내가 뭐라고? 간내는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다. 이게 뇌하수체. 이게 시상하. 이게 시상하. 이 중에 시상하가 간내의 조절 중추입니다. 특히나 얘가 뇌하수체에서 조절해갖고 호르몬 분비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 몸에 시상하고는 센서라고 부르는데 뭐가 부족하다? 뭐 더 나오게? 뭐가 부족하다? 뭐 더 나오게? 덜 나오게. 이해됐어? 간내는 크게 시상과 시상압으로 구분하는데 시상은 그냥 척수나 연수로부터 오는 감각을 대뇌 거치대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시상하부가 봐라. 이쪽 거의 자율신경계와 내분비계의 조절 중추야. 그래가지고 체내의 항상성 유지를 하는 역할. 우리 몸의 외부 자극에 의해서 우리 몸을 항상 일정한 상태로 체온, 삼투와 혈당량을 조절하는 거야. 이해되니? 그 다음 중간내 내교, 연수는 뇌줄기인데 중간내는 감각 정보의 전달 통로고 손해와 함께 몸의 평형을 유지하고 얘는 눈하고 관련된 건 다 누구다? 중간내가 한다. 안구 운동이라든지 홍채 운동의 조절 또는 동공반사의 중추다. 우리가 어느 놈이 무의식 상태에서 실려왔어 병원에.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뭘 해?
눈은 까 뒤지고 갖고 플래시를 비춰. 그러면 동공이 작아지지. 아 그러면 이 새끼 살아있네? 반응이 없어. 이 새끼 뒤졌나? 그렇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홍채 운동이 동공 반사인데 중간에는 비세량에 따라 홍채의 크기를 축소 또는 확장시켜 홍채 동공의 크기를 조절하고 눈으로 들어오는 비세량을 조절한다. 우리가 어두운 데를 갔어. 그러면 어떻게 돼? 홍채가 수축을 해. 그래갖고 동공의 크기가 커져. 그래갖고 비세량이 많아져. 그래갖고 영화 끝나고 우리가 밝은 데 나갔어. 너무 눈부시지. 그러니까 홍채가 이완을 해. 그래갖고 동공의 크기가 작아지면서 비세량을 줄여. 이해됐지? 그 다음 내교는 중간내와 연수 사이에 볼록하게 돌출된 부위야. 여기가 내교야. 그리고 내교는 대뇌와 소뇌 사이에 정보를 전달한 통로고 연수와 함께 호흡 운동을 조절하고 그 다음 연수는 봐라. 뇌와 척수를 연결하는 신경이 지나가는 곳으로 신경의 좌우신경의 교차가 일어났지. 밑줄 봐야지. 심장박동, 호흡운동, 소화운동, 소화액분비 조절의 중추지. 즉 연수가 살아있으면 자가호흡이 가능한 생명유지가 수소가 된다는 말이야. 이해됐어? 근데 또 기침, 재채기, 하품, 눈물 분비 등의 같은 반사의 중추. 연수 반사는 주로 얼굴 쪽이야. 재채기, 기침, 재채기, 하품, 눈물 분비와 같은 반사의 중추다. 이해됐냐? 이해됐지? 그리고 대뇌 겉질이 중요한 정신작용 담당한다 했지. 근데 대뇌 겉질의 부위에 따라 기능이 틀려. 그림은 사람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할 때 대뇌 겉질이 활성화되어 있는 부위를 나타내는 거다. 붉은 색깔로 나타나는 부분이 가장 활발하게 운동하는 부분이야. 그래가지고 단어를 들을 때 청각중추, 단어를 볼 때 시각중추, 그 다음 단어를 말할 때는 언어중추야. 단어를 생각할 때는 사고중추야. 단어를 들을 때 청각중추, 단어를 볼 때는 시각중추, 단어를 말할 때는 언어중추, 단어를 생각할 때는 사고중추가 활발하게 운동한다. 사람의 활동에 따라 대뇌의 반응 부위가 다른 까닭은 대뇌의 기능이 분화되어 있어서 부위에 따라 다른 기능을 하기 때문이야. 이해됐냐? 좀만 쉬어. 그리고 경준이 가보자. 내려가보자. 있으면 레전드 같아. 자 보자. 보면 이제 척수다. 척수. 척수는 봐라. 얘도 중추신경이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척추 속에 이게 보호돼. 근데 우리가 이제 디스크 같은 게 걸리지. 디스크가 뭐냐면 이 척수가 이 척추에 몇 번? 5번 척추하고 6번 척추 사이에 끼어버리는 거야. 끼어버리면 어떻게 돼? 이게 막혀버리지. 이게 신호가 올라오고 운동신경 감각신경이 내려갔다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못 걸어. 몸은 못 움직여. 그러니까 이걸 갖다 디스크 수술을 해줘야 되는 거야. 이해됐냐? 이게 척수는 연수에서 뻗어져 이어져서 척추 속으로 뻗어져 있으며 뇌와 척수신경 사이에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지. 근데 얘도 이렇게 돼 있다. 성경아. 자, 좌우 방으로 돼 있어. 얘는 이렇게 돼 있어. 겉질하고 속질이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어. 얘는 겉질이 반대야. 백색질이야. 속질이 회색질이야. 대뇌하고 반대다. 색깔이. 그리고 여기에 봐라. 앞, 뒤야.
배고 등 쪽이야. 근데 얘는 운전이라고 생각하면 돼. 운전이니까 운동신경이 정근에 연결된다. 정근에 연결된다. 어? 즉,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연결돼 있어. 이렇게 연결돼. 그러다 보니까, 야, 정근이고, 야, 등 뒤에는 뭐냐? 감각신경이 연결돼 있어. 호근이다. 하고 뭘로 외워라? 운전으로 외운다. 정근이 앞쪽이 운동신경이라고 합니다. 뒤에 호구는 감각신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외우면 돼. 그래서 자, 대뇌와 반대로 겉질이 백색질, 속질이 회색질이다. 운동 뉴런 신경세포체는 척수의 속질에 있다. 속질에. 그리고 호구는 척수의 등 쪽에 배열된 감각신경 다발로서 감각기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뇌로 전달한다. 그리고 정근은 척수의 배 쪽에 연결된 운동신경 다발로서 뇌에서 내린 명령을 반응기로 전달한다. 그리고 정보 전달의 기능은 정보 전달 통로로 역할을 한다. 감각기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정보를 뇌로 보내고 뇌에서 내린 명령을 반응기로 전달하는 통로 역할이다. 라고 야, 얘는 척수 반사가 또 있어. 갖고 적분비, 땀분비, 배변 배뇨, 무릎 반사, 회피 반사의 중추다. 그러니까 우리가 야, 똥이라든지 급똥이라든지 이거는 뇌가 조절이 안 돼. 왜? 척수 반사가 있다고. 무조건 반사가 있다고. 이해했어? 그리고 특히나 무릎 반사 있지. 무릎 때리면 올라오는 거. 회피 반사 있어. 회피 반사는 뭐냐? 야, 뜨거운 거 잡았을 때 우리가 손 먼저 떼.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뜨겁다고 느낀다. 왜 그럴까? 척수 반사는 야, 대뇌까지 안 가. 그러니까 경로가 짧잖아. 빨리 일어나. 그러니까 손 먼저 떼. 근데 이 자극이 뇌로 전달돼. 그러면 뇌로 전달되면 오랜 시간이 걸리지. 그러니까 좀 있다가 손 대었을 때 손 먼저 떼고 좀 있다가 뜨겁다고 느껴진다. 이해됐어? 그러니까 척수 반사는 그러니까 무조건 반사는 빨리 일어나. 경로가 작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을 보호할 수가 있단 말이야. 이해됐어? 예. 이런 게 뭐라고? 적분비, 땀분비, 배변 배뇨 반사, 무릎 반사, 휘 반사의 중추다. 척수 반사는 대뇌를 거치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이므로 무조건 반사에 속한다. 옆에 보자. 만약에 척수가 손상되지, 그러면 후근이 손상되면 감각기관에 이상이 생기고 정근이 손상되면 운동기관에 이상이 생기는데 척수에서 목 쪽을 다치지, 그러면 전부 다 마비돼. 그리고 허리 쪽에 척수를 다치지, 그러면 하반신 마비가 오지. 이해됐어? 그리고 자, 뇌로 전달되는 신호는 모두 척수를 지날까? 야, 얼굴 쪽에 분포한, 야, 얼굴 쪽에 모든 신경은 척수를 거쳐 뇌로 전달되냐? 자극은? 아니야. 얼굴 쪽은 봐. 얼굴 쪽은 야,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가지? 아니지. 막바로 전달될 거야. 야, 우리가 누구로 봤어? 그럼 막바로 전달돼. 척수 안 거쳐네. 응? 지금 뭐라고 나왔냐면 궁금해 봐봐. 얼굴에 분포한 감각기로 들어온 자극은 척수를 거치지 않고 대뇌로 전달되며 대뇌의 명령이 얼굴에 분포한 반응기에 전달될 때도 척수 거쳐 안 거쳐? 안 거쳐. 이거는 다이렉트로 간다. 응? 그리고 의식적인 반응하고 무의식적인 반응이 있어. 무의식적인 반응이 있는데
의식적인 반응은 대뇌가 관여를 해. 응? 근데 무의식적인 반응은 무조건 반사야. 갖고 대뇌가 관여해 안 해? 안 해. 갖고 뭐가 있어? 동공반사, 중간에 연수반사, 그 다음에 척수반사가 있어. 이해됐어? 그럼 보자. 첫 번째, 의식적인 반응과 무조건 반사. 봐봐. 의식적인 반응은 대뇌의 판단과 명령에 따라 일어나는 반응으로서 야구 선수가 날아오는 공을 보고 야구 방망이로 치는 반응이지. 그러면 자극이, 빛이 공이 날아오는 게 눈으로 보여. 감각기에 눈에 들어가. 그럼 감각신경을 통해서 이 자극이 중추신경계의 대뇌로 돼. 대뇌가 이 자극을 정보를 갖다가 판단해가지고 명령을 내려. 그러면 운동신경 전근으로 반응기 근육 반응이 나타나. 그래갖고 야구 방망이로 공을 치지. 이해됐지? 근데 무조건 반사는 의지와 관계없이 일어나는 무의식적인 반응으로 자극이 대뇌로 전달되기 전에 일어나므로 반응 속도가 빠르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을 보호할 수 있지. 이게 자극은 전달이 돼. 그러니까 그 행동은 있잖아. 어떻게 돼? 미리 일어나. 왜? 대뇌까지 안 갔기 때문에. 그래갖고 짧은 시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거야. 회피 반사라든지 회피 반사는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뜨거운 거 잡았을 때, 뜨거워. 손 미리 떼버리는 거야. 그리고 날카로운 거 짚었을 때, 그래가지고 회피 반사하고 무릎 반사가 있는데, 회피 반사는 뜨거운 냄비에 손이 닿았을 때 손을 무의식적으로 떼는 반응이야. 그래갖고 자극, 뜨거운 냄비, 감각기, 피부, 감각신경, 후군, 중추신경, 척수 거친 다음에 운동신경, 전근, 반응기, 근육, 반응, 급히 손을 뗀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반사가 일어날 때 자극이 감각신경을 통해 전달되어 감각을 느끼는 거야. 근데 무조건 반사가 먼저 일어나는 거야. 그래갖고 행동이 먼저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자극은 나중에 전달되는 거야. 그래갖고 뜨거움을 느끼는 거야. 이해됐지? 그러니까 얘는 경로가 짧기 때문에 빨리 일어나서 우리 몸을 보호할 수 있어. 그리고 무릎뼈 아래를 고무망치로 가볍게 치면 다리가 살짝 올라가는 반응이 일어난다. 이때 자극, 고무망치로 가볍게 치지. 감각기, 근육이 있는 감각기, 감각신경, 후군, 중추신경, 척수, 운동신경, 전근, 반응기, 근육, 반응, 다리가 살짝 올라가지. 이해됐지? 그 다음 옆에 봐라. 척수 반사는 무릎 반사, 회피 반사, 적분비 반사, 배변 배뇨, 땀 분비, 그리고 연수 반사는 기침, 재채기, 하품, 눈물 분비, 딸꾹질 있지. 얼굴 쪽이야. 중간내 반사는 동무 반사 되겠다. 넘겨. 이제 말초신경계를 보자. 말초신경계. 자, 그러니까 이 척수 반사는 온몸에, 연수 반사는 얼굴 쪽. 그 다음에 중간내 반사는 눈, 동공 반사 되겠다. 이해됐지? 이렇게 하면 돼. 그러면 보자. 이제 말초신경계를 보자. 말초신경계. 그러니까 이 아까 전에 첫 번째 선생님이 그린 거 있잖아. 그 조직도를 갖다가 잘하면 편하다. 잘하면 편해. 뭐냐면 말초신경계는 아까 전에 뭐로 나뉜다 했냐? 기능상으로 구심성 뉴런하고 원심성 뉴런으로 나뉜다 했지. 그리고 원심성 뉴런은 또 뭐야? 체성신경하고 자율신경으로 나뉘고, 자율신경은 또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으로 나뉜다. 이렇게 기능상으로 구분해야 돼. 즉 선생님이 한번 그려볼게.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지만이 네가 이번에 시험에 할 때 편하다. 야, 난 성렬이가 이번에 시험 준비 제대로만 하면 90점 나올 것 같아. 못해도 80 몇 점 나온다. 너희 물리만 해도 봐봐. 네가 좀 신경 써서 풀고 개념 완벽히 이해했으면, 문제 외웠으면 거기서 한 4-5문제는 더 맞았어. 그러면 80점 됐잖아. 기본으로 그 정도는 나와야지. 성렬아, 못 봐도 80점 나와야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구심성 뉴런하고 원심성 뉴런은 아니지. 그러면 감각신경이란 말이야. 구심성 신경이야. 나머지는 다 원심성이다. 근데 최성 신경이 있고 뭐가 있어? 자율신경이가 있지. 그리고 자율신경계는 뭐로 다니다? 교감신경하고 뭐로 다니다? 고교감신경은 아니지. 근데 얘들은 다 뭐야? 원심성 신경. 이렇게 나지. 다 고심성하고 원심성으로 나뉘지. 원심성은 최상신경계하고 뭐로 나뉜다? 자율신경계. 자율신경계는 또 뭐야?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 이해됐어? 그래서 얘들은 다 중추신경계하고는 연결됐어. 자, 그러면 근데 또 얘들은 뉴런 한 개다. 뉴런 한 개야. 얘들은 몇 개로 돼 있어? 두 개로 돼 있어. 무슨 말이냐? 봐봐. 얘는 잡아라. 이렇게 연결돼 있단 말이야. 갖고 아래집이 있어. 근데 잘 봐라. 아래집이 있는데 얘는 신경세포체가 옆구리에 있네. 신경세포체가 어디 있다고? 옆구리에 있어. 별딱지 모양이 아니고. 그래가지고 자극의 전달이 이렇게 돼. 그러면서 여기에 신경전달 물질이 나온단 말이야. 한 개로 되고 뉴런이 한 개로 됐지. 그리고 이렇게 됐다. 그러면 최성신경도 운동신경이니까 한 개로 돼 있어. 뉴런이. 자, 이렇게 돼 있어. 얘는 정 모양대로 돼 있지. 원래 모양대로. 있을 거 다 있어요. 얘는. 그래가지고 여기가 골격근인데 수익근. 그러면 봐.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봐라. 자, 여기는 뉴런이 몇 개로 돼 있다? 교감하고 부교감은 두 개로 돼 있어. 근데 교감은 두자잖아. 갖고 신경절, 뉴런이 두 개가 연결된 사이 공간을 신경절이라고 그러거든. 신경절 이전 뉴런이 교감신경은 두자니까 짧아. 부교감은 신경절 이전 뉴런이 세 글자니까 길어. 이렇게 외우면 돼. 이해됐지? 봐봐.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어. 여기 봐봐. 얘는 많이 집이 있고 얘는 많이 집이 없어. 이렇게 된다. 그리고 여기도 신경전달 물질이 있는데 얘도 신경전달. 봐봐. 신경절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여기를 신경절이라고 해요. 그러면 신경절 이전 뉴런이 교감신경은 두 자니까 짧아. 근데 부교감은 세 자니까 길어. 야, 오늘이 네가
혼자서 하니까 집중을 잘하는데? 집중을 잘하는데? 이렇게 돼. 봐봐. 이게 길잖아. 신경절이죠. 신경절이고. 근데 전부 다 신경전달 물질이 다 아세틸콜린이야. 근데 교감신경에 신경절 이후 누런만 뭐가 나온다? 얘만 뭐가 나온다? 노르 에피네프린. 뭐 아드레날린 나오죠. 신경전달 물질. 다른 것들은 다 뭐라고? 여기, 여기 다 뭐다고? 아세틸콜린이야. 응? 이해됐어? 예. 이게 딱 거기 나와 있는 거 전부야. 그럼 보자. 말초신경계는 중추신경계와 몸의 각 부분을 연결하는 신경계로 구심성 신경과 원심성 신경, 감각신경하고 운동신경으로 되어 있다. 봐봐. 그러면 중추신경계에 봐봐. 자극이 오면 감각신경을 통해 구심성 신경이 구심성 뉴런으로 이어져 있으며 감각신경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정보를 중추신경계에 전달하고, 그러면 중추신경계에서 어떤 판단을 내려가고 명령을 원심성 신경한테 전달하면 원심성 신경은 뭘로 되어 있다? 체성신경하고 운동신경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골격근을 주로 일어나고, 자율신경계는 뭐로 되어 있다?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으로 되어 있지. 아까 내장근, 심장근, 분비샘 조절하지. 즉 불수의근을 조절한단 말이야. 딱 이렇게 다 되어 있잖아. 이해됐지? 자, 그러니까 체성신경계는 뭘로만 되어 있다? 그렇지. 원심성 신경으로만 되어 있어. 이해됐지? 네. 그리고 체상신경계는 운동신경으로 구성되며 대뇌의 지배를 받아서 이게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골격근을 갖다가 한다. 이해됐죠? 그 다음 자율신경계는 봐라. 대뇌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지 않으며 중간내 연수 척수에서 뻗어나온다. 봐라.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라 했어? 아까 전에 교감신경은 온이 어디서 뻗어나온다? 까먹었네. 척수. 그래. 그리고 부교감은 어디서 뻗어나온다? 네, 아니. 중간내하고 연수에서 뻗어나온 뇌신경이 있고, 척수에서 뻗어나온 척수신경도 있다. 이해됐지? 그래서 거기에 나온 거야. 대뇌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지 않고 중간내 연수 척수에서 뻗어나온다. 그리고 주로 내장기관, 혈관, 분비샘에 분포하여 소화, 순환, 호흡, 호르몬 등의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기능을 조절한다. 그리고 중추에서 나와 반응기에 이르기까지 두 개의 뉴런으로 연결되어 있잖아. 얘들은 감각신경하고 체성신경은 한 개만 돼 있고, 이해됐어? 그리고 신경절에 시냅스를 이룬다. 그리고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교감신경은 신경절 이전 뉴런이 신경절 이후 뉴런보다 짧다. 선생님이 말했지? 교감은 두 글자니까 신경절 이전 뉴런이 짧고, 부교감은 세 글자니까 신경절 이전 뉴런이 길다 그랬지? 그렇지. 그리고 신경전달 물질이 다 아세틸콜린인데 누구만? 자,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후 뉴런만 뭐다? 노르에피네프린이 나온다. 그럼 옆에 보자. 그리고 아세틸콜린은 아세트산과 콜린이 결합된 신경전달 물질로서 운동신경 말단과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이전 뉴런과 뉴런의 말단, 부교감신경의 신경절 이후 뉴런의 말단에서 분비된다. 이해됐지? 그러면 선생님 말했지?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은 같은 기관에서 서로 반대되는 작용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무슨 작용이라고 그래 이걸? 기능작용. 그렇지. 주로 교감은 뭘 시킨다? 흥분. 그리고 부교감은 뭐야? 완화. 그렇지. 완화, 이완, 릴렉스를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뭐라 했어? 담배 피다가 교감선생님한테 걸렸어. 어떻게 돼? 깜짝 놀라지. 동공이 확장되지. 기관지가 확장. 이게 되지. 그다음 야 호흡, 심장 활동이 어떻게 돼? 빨라지겠지. 소화는 잘 돼, 안 돼? 안 되지. 쓸개즙 분비가 억제되고 소화 운동이 억제돼. 그리고 방광이 확장돼 갖고 오줌이 찔끔 나오려고 그래. 이거야. 부교감은 반대야. 그러니까 교감만 해놓는 거야. 이해됐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작용은 101페이지. 주로 같은 기관에 분포하면 서로 반대되는 효과를 나타내는 기량작용으로 각 기관의 기능을 조절한다. 그리고 교감신경은 특히나 우리 몸의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에 알맞는 긴장 상태로 만든다. 그리고 부교감신경은 긴장 상태에 있던 몸을 원래 안전된 상태로 회복시켜준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교감신경은 동공 확대, 기관지 확장, 심장 촉진, 심장박동 촉진, 소화운동 억제, 쓸개즙 분비 억제, 방광 확장 이완, 부교감은 동공 축소, 기관지 수축, 그 다음 심장박동 억제, 소화운동 촉진, 쓸개즙 촉진, 분비 촉진, 방광 수축한다. 예. 이해됐지? 그러다 보니까 교감신경의 작용은 흥분 긴장 상태에서 교감신경이 작용하면 심장박동과 호흡이 빨라지고 혈압이 올라간다. 그리고 이제 됐고 이게 있어. 자, 교감신경에서 이게 안 나온 게 있다. 뭐냐면 이걸 보면 춥다 이제. 춥지 않냐? 네, 살짝. 교감신경 거기에다가 하나만 써놔. 뭐냐면 동공 확대, 심장박동 촉진, 소화운동 억제. 근데 교감신경이 또 뭐가 또 한다? 글리코젠을 분해를 촉진해. 야, 글리코젠이 뭐야? 다당류란 말이야. 네. 다당류를 분해하지. 그럼 포스함으로 돼. 그러면 혈당량이 어떻게 돼? 그렇지. 혈당량 상승을 시킨다. 교감신경이. 그리고 혈압도 어떠다? 높여준다. 이해됐어? 예. 그리고 부교감신경은 이렇게 봐봐. 신경은 뭘 보냐면, 자, 어디서 뻗어나온다 했어? 얘는 다 척수지. 네. 근데 얘는 중간내. 연소. 그렇지, 연수. 척수에서 뻗어나온다. 그래서 중간내에서는 동공을 축소시켜. 이해됐지? 예. 이렇게 해오면 절대 안 잊어먹지. 연수는 야 심장박동을 억제하겠지. 또는 소화운동을 촉진한다. 그리고 연수에서 이번에는 글리코젠의 합성을 촉진해. 그러면 포도당을 당이 아닌 글리코젠을 바꾼단 말이야. 혈당량을 낮춰. 야, 배변 변형을 관리하는 놈이 누구야? 그 척수반사야. 그러니까 방광을 수축시키는 거야. 이유가 딱 맞지?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지? 근데 교감신경은 다 척수에서 뻗어나오기 때문에 한타스야. 다 동공 확장 뭐 그런 것도 다 척수에야. 네. 뭔 말인지 알겠지? 예.
공부하면 성적 쭉쭉 나와. 어? 집중이 잘 되지. 자, 신경계 질환이다. 신경계 질환은 신경계 자체가 중추신경계하고 말초신경계로 돼 있지. 그러면 중추신경계에 질환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말초신경계에 질환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 중추신경계 질환에는 알츠하이머하고 파킨스시 병이 있어. 그리고 말초신경계 질환에는 근위축성 축삭 경화증. 경화증이라는 게 뭐냐? 딱딱하게 경자야. 축삭 자체가 딱딱해지는 거야. 일명 루게릭이라는 옛날에 야구 선수가 걸린 병이라 해갖고 루게릭병이라고 해. 갈랭발에 증후군이 있어. 알츠하이머는 다른 말로는 뭐냐? 요새 치매? 그렇지, 치매지. 갖고 발병 원인은 대뇌의 뉴런이 파괴되어 뇌조직이 오므라들면서 직접 기능이 쇠퇴된다. 초기에는 기억력이 상실되고 질환이 진행되면 감정 변화가 심해지게 치매에 걸린 노인들이 내기가 된다 그러잖아. 막 감정 변화가 심해져. 그리고 방향감각 장애. 그러니까 집을 못 찾아가. 그다음 우울증, 인지장애. 그러니까 얼굴을 못 알아봐. 이해됐지? 네. 그리고 파킨슨씨 보면 뇌에서 도파민을 분비하는 뉴런이 파괴되어 도파민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병으로 초기에는 쉽게 피로하고 팔다리가 떨린다. 질환이 진행되면 온몸이 굳으면서 통증이 나타나고 운동장애가 나타난다. 그리고 말초신경계 질환 중에서 근위축성 축삭 경화증 루게릭병은 운동신경이 선택적으로 파괴되면서 나타난다. 초기에는 손 사용이 서툴고 다리가 약해지며 질환이 진행되면 기침, 호흡곤란, 근육 약화, 근육격 강직 등이 나타난다. 그래갖고 잘 못 움직여. 갈랭발의 증후군은 몸의 면역계가 말초신경계를 잘못 공격하여 말이 힘이 손상됨으로 발생한다. 급격하게 손과 발이 근육이 약해지며 호흡 근육이 약해져서 호흡곤란이 나타난다. 됐지? 그러면 문제를 줄게.